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유치원 시인의 매와 나무입니다. 이 시는요, 2017년 고1 학평에 이제 11월에 실렸습니다. 유치원의 매와 나무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유치원이라는 시인 자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원 시인 같은 경우는요, 1908년에 출생해서 1967년에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유치원 시인이 활동했던 시절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해방 이후까지잖아요. 그래서 굴곡진 한국의 현대사, 그리고 이 시기가 가장 우리 민족이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치원 시인의 시세계가 강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청마 유치원이라고도 이제 불립니다. 이 청마는 호주 유치원에. 그래서 주로 시 세계가 뭐냐면 어떤 인간 존재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극복한 의지를 많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시가 가장 유명한 시로는 깃발이 있죠. 그 다음에 생명에서 바위가 이제 대표작입니다. 이 생명에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함께 연계를 해서 또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유치원 시인은 이 생명에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삶의 의지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파 시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시인 서정주, 그 다음에 오장환과 함께 생명파 시인으로 불립니다. 생명파는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배우는 시문학파가 있는데 이 시문학파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로 시문학파는 이 언어 자체의 조탁이라고 하죠. 언어의 조탁. 언어를 아름답게 갈고 닦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기교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우리한테 일깨우는 감각을 중요시합니다. 이것에 반대한 문학 사조가 바로 생명파입니다. 그럼 생명파는 어떤 걸 강조를 했냐면요, 시를 통해서 생명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정주가 시인부락이라는 동인지를 이제 창간을 했는데 이 시인부락을 중심으로 활동한 시인들이 바로 생명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명의식, 그 다음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삶의 본질, 이런 것들을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교나 감각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생명의 본질이나 생명의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시인이 바로 유치원 시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유치원의 대다수의 시들은 보면 굉장히 의지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매화나무 같은 경우는요, 유치원의 그런 기본적인 시 세계는 드러나 있지만 삶의 투쟁이라던가 의지라던가 격정적인 강렬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서정적인 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화나무를 함께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매화나무의 이 제목을 보니까요, 이 매화나무가 바로 시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화나무라는 대상이 가진 어떤 속성, 그 다음에 화자가 이 대상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매화나무가 화자한테 어떤 것을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같이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겨우 소환을 넘어선 뜰에 내려 매화나무 가지 아래 서서 보니 치운 공중에 가만히 뻗고 있는 그 가녀린 가지마다에 어느새 어린 꽃봉들이 수없이 생겨 있다라고, 정말 단순하게 이 화자라는 인간이 뭘 보고 있어요? 바로 이 매화나무를 보고 있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1연은 전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겨우 소환을 넘었다는 게, 이 소환이 바로 24절기 중에서 23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따지면 한 1월 6, 7일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환이라는 시어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또 계절은 뭐와 같아요?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환이라는 시어에서 지금 화자와 대상이 있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소환을 넘어선 뜰에 내렸대요. 이 뜰은 뭐예요? 이 화자가 서 있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겨울의 뜰이라는 게 따뜻하기보다는 춥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위. 그래서 다음을 볼게요. 매화나무 가지 아래 서서 보니, 자, 지금 화자가 매화나무라는 이 중요한 대상의 밑에 서 있구나. 이 화자의 무엇, 상황 알 수 있죠. 치운 공중에, 자, 치운은 뭐냐면요, 추운의 방언입니다. 추운 공중에 가만히 뻗고 있는, 이게 바로 묘사죠. 그 가녀린 가지마다에, 자, 매화나무의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뻗고 있고요, 가녀려요. 그거는 뭐냐면 매화나무의 어떤 연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기에, 자, 그리고 그 가지마다에 어느새 어린 꽃봉들이 수없이 생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명과는 대조되는 대상이잖아요, 자연은. 인간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뭔가 치유되는 존재로 이제 시에서는 많이 형상화냅니다. 그래서 이 소환이라던가 치운 같은 시어는 뭔가 추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추위라는 거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린 꽃봉들이 하나둘 생겨 있어. 그러면 봄에 가까운 따뜻한 계절이 오는구나를 알 수 있고, 또 생명력이 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명력이 태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연에 가서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볼게요. 밤이면은 내가 새벽마다 일어앉아 싸늘한 책장을 손끝으로 넘기며 느끼는 어쩌녁 그 모색 속 한천 아래 까무러치듯 외로이도 얼어붙던 먼 산산들, 그러면서도 무엔지 아련하고도 따뜻이 마음뜸 돌던 느낌을 이 가지들도 느껴왔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화자의 머릿속에 생각이 보이죠. 그래서 먼저 경치를 보고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면은 내가 새벽마다 일어앉아가지고 싸늘한 책장을 손끝으로 넘기며 느끼는 그 어쩌녁 그 모색 속 한천 아래 까무러치듯 외로이도 얼어붙던 먼 산산들이라는 거는요, 이 밤이라는 시간은 역시 추운 시간입니다. 화자가 새벽마다 일어나 앉았대.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장의 촉각도 추운 거야. 그래서 싸늘한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촉각적 이미지도 알 수 있어요. 그걸 손끝으로 넘기면 느껴. 그럼 우리도 여기서는 어떤 거, 감각적으로 이 시적 화자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녁, 그 어제 저녁 모색 속 한천 아래 까무러치듯 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차가운 겨울 하늘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천을 수식하는 게 바로 밤이면 내가 새벽마다 일어앉아 싸늘한 책장을 손끝으로 넘기는 그 추위가 마치 이것이 한천이다, 차가운 겨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 산들이 외롭게 얼어붙었대. 그러면 여기서는 외로움의 정서가 나타나고요. 이 정서는 산이 외롭다고 말하지만 사실 누구의 정서예요? 바로 화자의 정서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됐다? 감정이입된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춥고 혹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엇인지 아련하고도 따뜻이 마음 뜸돌던 느낌을 이 가지들도 느껴왔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추위 속에서도 화자는 어떤 거? 따뜻한 심정이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왜? 겨울이지만 사실은 겨울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죠. 그래서 뭔가 이 추운 겨울을 견디는 무엇들을, 자연물들을 보고 나도 이 자연물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추위를 느끼면서 교감하기 때문에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서 여기 보면은 어린 꽃봉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어린 꽃봉들은 또 따뜻이 마음 뜸 돌던 느낌과 일맥상통하는 어떤 생명력과 따스함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들도 이런 따뜻이 마음 뜰 돋는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꽃봉들이라는 생명력을 싹 틔우지 않았을까라고 자신의 마음을 교감하고, 또 그래서 여기서는 나도 추운 상황에서 따뜻이 뜸돌던 느낌을 느끼고, 이 매화나무 가지들도 따뜻이 뜸돌던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꽃봉오리를 피웠다고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면을 보면은요, 자, 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표현이 집을 나서 어디고 먼 바닷가에나 가서 그 바다의 양양함을 바라보고 홀로이 생각에 젖었다. 오고픔. 이런 수롯한 심정도 어쩌면 저 가지들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 이 화자가 오늘도 표현이는 훌쩍 집을 나서서, 자, 화자의 어떤 거 공간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어디고 먼 바닷가에나 가서 그 바다의 양양함을 바라보고, 자, 양양함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양양함은 뭐냐면 바다가 한없이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가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홀로이 생각에 젖었다. 근데 이 생각이 바로 뭐냐면 오고픔이에요. 오고픔은 오고 싶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수렇한 심정도 어쩌면 저 가지들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렇한은 사실상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화자가 사전에 없는 이런 단어를 썼을까? 분명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적 허용에 해당하겠죠. 은근한 어떤 심정이 드는 거예요. 화자라는 사람이 춥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한없이 넓은 이 바다를 바라보는데 이제 홀로 생각에 젖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매화나무 역시 추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홀로 견디면서 마침내 꽃봉오리를 피워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렇한 심정도 어쩌면 저 가지들이라는 건 역시 매화나무의 가지들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화자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근데 어느 날 나무를 봤어. 추운 겨울이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꽃봉오리를 피워내는 것처럼, 아, 나도 저 매화나무처럼 이런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겠다. 이러면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을 본다? 가능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시상 전개 또는 이런 주제의식은 정말 문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전문학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자연물을 이야기한 것은 거진 대부분의 고전문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대시도 그대로 이제 자연이라는 것을 항상 어떤 깨달음의 대상 또는 위로를 주는 대상, 교감의 대상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상 전개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연을 넘어가겠습니다. 매운 바람결이 몰려 닿을 적마다 어린 꽃봉들을 머금은 가녀린 가지는 외로움에 스스로 다쳐서는 안 된다. 살래살래 타이르듯 흔들거린다 라고 나옵니다. 그대로 사면의 시상이 이어서 간 거예요. 매운 바람결이, 이건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시련, 고난, 역경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몰려 닿을 적마다, 이건 인간의 지금 상황이랑 똑같아. 이 유치원이라는 사람도 일제강점기 또는 해방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겪었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어린 꽃봉들을 머금은 이 가녀린 가지는, 겉보기에는 가녀린 가지지만 어린 꽃봉이라는 무엇, 생명력을 스스로 가진 거예요. 이 가녀린 가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너 외로움에 스스로 다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살래살래 타이르듯 흔들거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살래살래 같은 경우는 흔들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 음성 상징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살래살래 자신을 타일러주는 매화나무의 위로에 이 시의 주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외로움에 스스로 다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 구절을 한번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로워서 술을 마시거나 외로워서 가벼운 관계를 계속해서 맺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다음에 또 외로워서 뭐 남의 SNS를 보거나 외로워서 뭔가 부정한 짓을 하거나 외로워서 탈선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런 근본적인 가슴의 외로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로움 때문에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행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의 그런 어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비록 학평에 나왔지만 이 청마 유치원의 삶, 그리고 이 시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뭔가 위로받을 대상을 찾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대상을 찾지 못하더라도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한번 유치원의 이런 매화나무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